등비급수 봅시다. 자, 등비급수라는 건 이제 등비수열의 급수입니다. 등비수열의 급수. 등비수열을 무한히 더한. 자, 아까 여기 발레 들면서 한번 했었는데 뭐 이런 수열을 말하는 거야. 첫항이 1이고 공비가 2분의 1짜리. 이런 등비수열을 더한 녀석에 계속 더한 녀석 등비급수라고 한다고. 그럼 이 녀석은 아까 계산해보니까 2로 수령을 했거든요. 2로. 어떻게 계산했냐면 SN을 우선 계산해보면 SN n번째까지 더한 녀석은 1-2분의 1분의 첫 항을 1 생략하고 1-2의 n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정리해본 결과 2 곱하기 1-2의 n제곱분의 1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n항까지 더한 거 등비수열에서. 그래서 급수라는 녀석은 그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거니까 이게 0이 돼서 2로 수렴하는 거였죠. 오케이? 그림으로 따지면 이런 뜻이에요. 수직선에서 0에 출발해서 처음에 1만큼 갔어. 그 다음에 2분의 1만큼 간대요. 2분의 3이 되겠지. 또 이 남아있는 부분에 또 절반을 가. 계속 절반씩 가는 거야. 계속 절반씩. 계속 가다 보면 2에 가까워지겠죠. 이해돼요?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럼 등비급수가 항상 뭐 수렴하는 건 아닐 테니까 뭐 다른 녀석 한번 봐보자. 공기가 2짜리인 걸 한번 봐보자. 그럼 이걸 더하면 어떻게 되겠어? 계속 커지니까 발산하겠죠. 그럼 이제 등비급수는 어떤 걸 기준으로 우리가 수렴하는 발산을 조사하냐면 등비수열의 극한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등비수열은 A 첫항 곱하기 R의 n-1제곱 이렇게 써진 녀석이 등비수열이었잖아. 그럼 2도 하나의 항, 지금 더한 거 말고 하나의 항이 수렴하는 발산하는 뭘 가지고 생각하냐면 R 가지고 생각했죠. 맞죠? 첫 항이 0이면 수렴하지만 첫 항이 0이고 제외하면 공비가 어떤 범위를 만족해야 수렴했지? 등비수열이 수렴하기 위한 조건은 공비가 -1보다 크고 1 이하면 수렴했죠. 이게 1보다 작으면 어디로 수렴하는 거죠? 0으로 수렴하는 거죠. 이게 딱 1일 때는 첫 항으로 수렴하는 거예요. 이해됐어? 이것처럼 등비급수도 이걸 더해나가는 녀석도 공비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공비의 크기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등비급수라는 것은 등비수열을 계속 더해나가는 녀석인데 어떻게 계산하냐? n번째까지 계산한 다음에 그 얘는 무한대로 보낼 거란 말이야. n번째까지 다 더한 다음에 SN이 공식상 이렇게 써질 겁니다. 공비가 R이니까 R-1분의 첫항 A1 R에 n제곱 빼기 1 이렇게 써지겠죠. 이해돼요? 오케이? 이건 등비수열의 합 공식 n번째 항까지 더하고 그 얘는 무한대로 보내는 게 우리가 급수 계산하는 원리였잖아. 부분합을 계산해서 n을 무한대로 보내고 있어. 자, 그러니까 그냥 이놈의 이제 극한값을 생각을 합시다. 오늘 시험부터 계속 했던 녀석. R에 n제곱이 있으니까 R의 범위를 어떻게 나눠야 돼? 절대값이 1보다 클 때와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R이 1일 때, R이 -1일 때 이렇게 나누겠죠. 오케이? 나눠 생각을 해보자. 자, 절대값 R이 1보다 커. 그럼 이 녀석이 무한대로 가는 거잖아. 그치? 이 녀석이 무한대로 가니까 이건 발산하겠죠. 발산합니다. R이 1인 경우 해봅시다. R이 1인 경우는 돼요? 안 돼요? 분모가 0이 되니까 말이 안 되죠. 근데 R이 1이라는 이야기는 계속 첫항이라는 이야기잖아. 모두가 다 첫항이지. 첫항이 2였다고 하면 계속 2라는 이야기죠. 2를 계속 더하는 녀석이니까 이거는 그냥 발산한다고 할 수 있겠네. 오케이? 계속 첫항을 더하는 거니까. 자, 절대값 R이 -1인 경우 생각합니다. 뭐 여기다 집어넣어 생각해도 되지만 그냥 예를 들면 R이 -1이면 첫항이 2면 그 다음 -2 2, -2 이렇게 되는 녀석이지. 그러면 짝수 번째까지 더하면 0이잖아. 근데 홀수 번째까지 더하면 2지 무조건. 그러니까 더한 값이 0, 2, 0, 2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네. 이것도 이제 발산하죠. 신동안. 그러면 절대값 R이 이제 1보다 작은 경우 생각해보면 이 녀석이 0으로 가겠죠. 이 녀석이 0. 이 녀석이 0으로 가니까 R 빼기 1분의 A1 마이너스로 수렴한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걸 어떻게 쓰냐면 지금 R-1분의 이게 0이니까 마이너스 A1 이렇게 되는데 마이너스를 없애기 위해서 분모자에 마이너스 곱하면 1-R분의 A1 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무슨 내용이냐, 등비급수라는 건 등비수열의 합을 말하는 건데 무한히 더하는 걸 말하는데 언제 수렴하냐면 수렴 조건이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아야 돼요. 즉 R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아야 돼요. 곱하는 수가 작은 수를 곱해 1보다 작은 수를 곱해야 점점 좀 작아지겠지. 오케이? 더해지는 녀석이 0에 가까워져야 수렴할 테니까 공비가 범위가 이런 경우는 수렴합니다. 그럼 어디로 수렴하냐면 공식이 이 값으로 수렴해요. 더한 값은 1-R분의 첫 항으로 수렴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공비가 2분의 1이잖아. 공비가 2분의 1이니까 수렴해요. 절대값이 1보다 작아서.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공식상 1-공비 2분의 1분의 첫 항 1로 수렴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분의 1분의 1이니까 계산하면 2로 수렴합니다. 그래서 등비급수라는 녀석은 공비값만 보는 거고 공비가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수렴합니다. 조심해야 될 건 등비수열 하나의 항의 객한이 수렴하기 위한 조건은 첫 항이 0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공비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 이하일 때 1일 때도 일반항을 수렴하지. 공비가 1이면 다 똑같은 거니까 일반항을 수렴하는데 더하기를 하는 경우에는 공비가 1이면 수렴하지 않아요? 계속 첫 항을 더하는 거니까 그걸 빼고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일 때만 수렴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뭐 증명하는 것까지 개념 4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17번부터 20번 문제 눈으로 보면서 풀어본다면 등비급수의 수렴 발생을 조사하고 수렴한 그 값을 구하여라. 그럼 이렇게 등비수열이라는 걸 안다면 우리는 공비값을 우선 보는 거야. 공비가 절대값이 1보다 작아야 돼. 그럼 17번의 공비는 얼마냐? 3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이건 수렴해. 그럼 17번은 어디로 수렴하게 되냐면 공식이 1에서 공비를 빼고 공비가 3분의 1이니까 그거 분의 첫 항. 지금 첫 항이 3분의 1이죠. 여기로 수렴하게 되어 있다. 계산하면 2분의 1로 수렴합니다. 1-R분의 첫 항 외워요. 이 공식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다시 한번 써보면 n번째까지 더한 녀석이 이렇게 된 거죠. n번째까지 더한 녀석이. 우리가 언제 수렴한다고 했냐면 R이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수렴한다고 했잖아. 이게 0으로 가는 거지. 그것만 0으로 만들어주면 이 식이 나오는 거야. 오케이? 1 빼기 공비분의 첫 항으로 수렴한다. 18번은 첫 번째 항이 1, 두 번째 항이 마이너스 2, 세 번째 항이 2, 네 번째 항이 마이너스 2루트 2죠. 공비가 뭐라고 볼 수 있겠어요? 공비가 마이너스 루트 2죠. 마이너스 루트 2는 절대값이 1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발산해, 이 녀석은. 자, 준수가 19번에서는 공비가 얼마냐? 3분의 4인 거죠. 그러니까 절대값이 1보다 크므로 발산합니다. 20번은 공비가 얼마인 거예요? 공비가 5분의 1인 수열이죠. 첫 항은 2일 거고요. 공비가 5분의 1이니까 수렴하고 그 수렴하는 값은 공식에서 1-공비 분의 첫 항 2로 수렴합니다. 계산하시면 이게 얼마냐? 5분의 4분의 2니까 2분의 5로 수렴한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해됐어요? 자, 21번 보자. 21번은 시그마를 이용해서 급수가 써져 있는데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더하는 거니까 급수구나. 안에 마이너스 2의 n제곱 곱하기 5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돼 있네. 그럼 이 녀석이 둘 다 n제곱이 붙어 있으니까 n제곱 묶을 수 있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5분의 2의 n제곱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따라서 공비가 마이너스 5분의 2, 1보다 작으니까 절대값이 수렴하죠. 수렴하는 값은 1 마이너스 공비. 첫 항이 뭐야? 이 녀석의 첫 항은 n이 1일 때가 첫 항이잖아. 그대로 마이너스 5분의 1. 계산하면 분모는 5분의 7이 되고요. 분자는 마이너스 5분의 2가 돼서 마이너스 7분의 2로 수렴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22번. 자,
자, 시그마 안에서의 더하기 빼기는 따로따로 계산을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분리를 해서 보자. 2n제곱분의 3 빼기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3의 n제곱분의 1. 그럼 이 녀석을 보았을 때 이 녀석은 공비가 얼마짜리야? 앞에 녀석은 2분의 1인 거죠. 분모에 있으니까. 첫 항은 2분의 3인 거죠. 그래서 앞에 녀석을 따로 계산한다면 1-2분의 1분의 첫항 2분의 3 요놈으로 수렴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뒤에 녀석은 3의 n제곱분의 1이니까 공비가 3분의 1 역시 수렴하겠네. 1-3분의 1분의 첫항은 그대로 3분의 1 두 개를 빼주시면 되겠죠. 계산해보면 3에서 얼마를 빼는 거야? 2분의 1을 빼는 거니까 2분의 5로 수렴하는 거야. 23번. 자, 분수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4의 n제곱분의 2의 n제곱 더하기 3의 n제곱. 그럼 분자를 더하기로 해서 분리해서 생각을 한다고 했었죠, 많이. 그럼 4의 n제곱분의 2의 n제곱이니까 앞에 녀석은 2분의 1의 n제곱이라고 볼 수 있고, 뒤에 녀석은 그냥 4분의 3의 n제곱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공식 적용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값 계산하면 4가 나와요. 4. 24번하고 25번은 등비급수가 수렴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등비급수인지 아니면 등비수열 하나의 항에 극한인지는 구별하셔야 되고, 이 문제에서는 등비급수가 수렴하는 조건이라고 했으니까 공비의 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수렴하는 거야. 공비의 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자, 그래서 24번 문제를 보면 공비가 얼마인 거야? 2x가 공비인 거죠. 2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돼요. 따라서 x에 보면 2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으면 돼요. 25번. 25번은 공비가 마이너스 x인 거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아. 똑같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여기 조심해야 될 건 1이 들어가지 않는다고요. 등비 수열의 극한 하나의 항에서는 1이 들어가도 되는데 수렴 조건에서 등비 급수는 1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다음 개념으로 넘어갈 거고요. 다음 개념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많이 익숙하게 보셨던 내용이 하나 나오게 될 거예요. 소수에서 무한소수라는 거 배웠잖아요. 무한소수. 반복적으로 나오는 무한소수를 우리는 계산하는 방법을 배웠을 때 순환소수라고 하지. 순환소수. 0.9땡, 0.99땡, 0.12 하고 땡땡 이렇게 치는 거 기억나죠? 그런 걸 이제 공식으로 아마 바꾸는 방법을 배웠을 수 있습니다. 기초적으로 0.9 이거는 뭐 똑같은 숫자라고 있어요. 1이랑 똑같은 숫자라고 있죠. 0.99에서 나와요. 왜 이게 이렇게 되는지를 진짜로 분석을 해보자. 0.9999라는 건 우리가 이렇게 분리해서 볼 수 있거든. 0.9 더하기 0.99 더하기 0.09 0.009 한 자리 한 자리를 다 끊어서 본다면 이 녀석이 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0.9999 나온 녀석은 0.9 더하기 0.09 더하기 0.009 더하기. 그럼 이건 무슨 수열이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10분의 1씩 곱한 등비 수열의 합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건 공비가 10분의 1짜리인 등비 수열이에요. 계속 더하는 거니까 이 등비 급수가 되겠지. 어디로 수렴하냐? 공식상 1 공비 10분의 1. 첫 항이 0.9니까 분수로 쓰면 10분의 9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분모가 10분의 9잖아요. 그래서 약분해서 2 이렇게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문제 26번 0.23땡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냐? 이거 어떻게 바꾸는 거지? 어떻게 되지? 분모가 99고 분자는 123 이렇게 쓰는 거죠. 기억하고 있으면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이제 한번 등비급수를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보자. 0.23땡땡이라는 0.23 23 23
2, 3이 이제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거잖아. 다음에 이렇게 더하기 꼴로 분리한 다음에 0.23하고 0.0023하고 그 다음은 0.000023 이걸 더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공비가 얼마짜리인 등비수열이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100분의 1짜리인 등비수열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첫 항은 0.23이고요. 따라서 다음은 어디로 수렴하게 되냐? 공식상 1 마이너스 공비가 100분의 1이니까 100분의 1분의 첫 항은 100분의 23 여기 100분의 99지. 그래서 100이 약분돼서 99분의 24 우리가 바꾸는 공식이 이렇게 됩니다. 순환소수가 등비급수하고 관련이 있다. 27번은 그냥 바로 바꿉시다. 27번은 0.14 99분의 14가 되겠죠. 자, 28번은 점의 위치가 좀 애매한데요. 1의 점이 붙어있는 거예요. 1의 점이 0.152 이거는 분모가 999분의 152죠. 만약에 문제를 좀 바꿔서 이렇게 봐봅시다. 0.152에 5하고 2에 땡땡이 붙어있으면 이건 분모가 얼마지? 이렇게 되는지 바꾸는 건 990 분자는 152에서 1 뺀 거죠. 이렇게 계산했죠. 이것도 한번 파악을 해봅시다. 그럼 다음은 어떻게 생각하냐? 0.152라는 거 배워있고 순환마디가 5인 거니까 5이 5만 반복되는 거죠. 이름 가지고 다음은 이렇게 생각하면 처음에 0.1을 따로 주고요. 그 다음에 0.052 다음에 0.00 3개 있어야 되니까 052 0.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럼 0.1은 그냥 따로 계산하는 거고 뒤에 부분만 보자. 0.052 0.00052 이 부분만 보면 반복되는 부분만 본다면 공비가 얼마짜리인 거냐? 공이 2개 더 늘어났으니까 100분의 1인 거죠. 그래서 앞에 숫자 0.1은 그냥 두고 뒤에 부분을 보면 공비가 100분의 1이니까 1 마이너스 100분의 1 첫 항은 1000분의 52가 되겠다. 그래서 보면 이 녀석은 10분의 1이고요. 뒤에 녀석은 100분의 99 1000분의 52인데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뒤에 있는 녀석의 분모를 1000으로 바꾸면 1000분의 990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약분되고 1000 그럼 10분의 1 더하기 990분의 552 이걸 통분해야 되니까 여기 이제 99 곱해주면 되잖아. 99 근데 이제 99를 어떻게 생각한 거냐면 여기가 990이 된다면 99잖아요. 99를 100 빼기 1로 생각한 거예요. 빼기 1을 하는 거니까. 뒤에 52죠. 552가 아니라 52가 더해져 있잖아요. 152에서 1 뺀 거죠. 이해됐어? 그래서 순환수를 그냥 바꾸시라고 하면 알고 있으면 알고 항상 바꾸면 됩니다만 등비급수로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 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고요. 29번의 별표 칠판이 너무 작아. 등비급수는 계산 과정이 너무 간단합니다. 공비만 보고 공비가 절대값이 이루어가 작다면 공식에 집어넣어서 등비급수 값 구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활용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두 가지 형태를 기본 베이스로 넣어 놓은 거예요. 순환소수 하는 경우. 순환소수는 중학교 때 바꾸는 공식이 훨씬 편하기 때문에 순환소수 바꾸라고 하면 그렇게 바꾸면 돼. 근데 과정은 알고 있어야 돼요. 등비급수 어떻게 바꾸는지. 그리고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도형에서 활용하는 거예요. 29번 문제처럼 등비수열을 할 때 이런 형태의 그림을 몇 번 본 적이 있을 텐데 기억이 안 나겠지만 29번 문제는 뭐 하냐 문제를 읽어보니까
그리고 같이 넓이가 1인 정삼각형이 있대요. 넓이가 1짜리인 정삼각형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 그래서 이 녀석을 4등분한대. 4등분한다는 건 각각의 중점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4등분 했다. 여기는 색칠을 한대. 위쪽에 남아있는 거 이 부분도 또 정삼각형이죠. 다시 또 4등분을 하게 돼요. 또 이쪽에 남아있는 녀석을 다시 4등분을 하게 돼요. 4등분 가운데 색칠. 이해됐어? 이런 과정을 계속 하다 보면 이게 거의 0에 가까워질 거 아니야. 이걸 이제 다 더하면 이 색칠한 부분을 다 더하면 어디에 가까워지겠니? 라는 거야. 그러면 요 넓이들이 넓이의 값이 무슨 수열을 이루냐면 등비 수열을 이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등비 수열이 공비가 얼마인지 찾아보면 되는 거니까 넓이를 이제 계산을 하는데, 자 생각을 해봐. 우리가 원하는 건 이 부분, 이 색칠한 부분에 공비를 찾는 건데, 그림을 조금 쪼개서 다시 봐. 처음 그림을 보면 이렇게 있는 녀석인 거고요. 두 번째 색칠이 될 때는 요쪽 위쪽만 보고 이렇게 되어 있는 녀석이죠. 그러면 그림을 좀 크게 보면 이 파란색이 위에서 공비가 2분의 1이야. 공비의 크기가 2분의 1 차이가 났다고 해. 그러면 이 흰색으로 그려진 이 바깥쪽 정사각형의 크기 차이도 2분의 1이겠죠. 똑같은 비율일 테니까. 닮음이라서 그 닮은 비를 찾으면 되는데, 이 파란색이 가지고 있는 공비값이나 우리가 구하는 건 아니지만 이 흰색과 이 흰색의 공비값이 똑같겠지. 비율상 똑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굳이 이 녀석을 구할 필요 없이 내가 그림에서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파트만 구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전체 넓이가 얼마라고 문제에 나와 있냐면 전체 넓이가 1입니다. 이 정삼각형 넓이가 1이래요. 물론 이 파란색 부분은 4분의 1이겠죠. 4분의 1. 그러면 이 넓이는 역시 4분의 1일 거 아니야? 그럼 이 파란색 부분은 그놈의 또 4분의 1이니까 16분의 1이 되겠지. 그러니까 파란색 부분을 봐도 공비가 4분의 1이라고 알 수 있지만 흰색 부분을 봐도 그냥 공비가 4분의 1이라고 알 수 있어. 이제 나중에 보면 그림이 점점 복잡해질 거야. 아주 가장 심플한 그림을 넣은 건데, 그림이 복잡해지면 내가 제일 편하게 찾을 수 있는 것만 보시면 돼요. 다 비율은 다 똑같기 때문에. 이제 문제를 보면 첫 번째 A1, A2, A3의 값을 구하라. 이게 A1인 거니까 4분의 1이고, 두 번째는 16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은 또 4분의 1 곱하니까 14분의 1인데 비율이 계속 똑같겠죠? 4분의 1씩. 그래서 AN의 공비를 구하라고 하면 이제 4분의 1인 거고요. 2번 답은. 그래서 이 정사각형 넓이 합은 급수 공식에 따라서 1 마이너스 공비 4분의 1분의 첫항 4분의 1. 그래서 하면 3분의 1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넓이를 계속 더해 나가면 3분의 1이 가까워진다. 유형별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 54번. 54번에서 54번, 55번, 56번 세 문제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등비 수열인 걸 확인하고 공비를 보시고 절대값이 작으면 공식에 집어넣어서 풀면 됩니다.
56번 9번째 항부터 더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항부터 하는 게 아니라 됐어. 확인해 보면 54번에 1, 2번은 4분의 3, 6분의 1, 55번에는 3번, 56번에는 32 이렇게 됩니다. 56번만 한번 해볼게요. 56번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냐? 첫 번째 항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제 9번째 항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우선 문제 조건이 5번째 항이 2의 8제곱, 그다음에 8번째 항이 2의 5제곱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공비가 얼마짜리냐면 2분의 1짜리라고 할 수 있겠네요. 2분의 1. 첫 번째 하나 계산한다면 2분의 1을 4번 곱해서 2의 8제곱이 되면 2의 12제곱이 첫 번째. 구하는 방법 첫 번째. 내가 원하는 건 9부터 하는 건데 우리는 첫 번째 항부터 계산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 첫 번째 항부터 계속 더해 나간다면 이렇게 될 거예요. 1 마이너스 공비 2분의 1 첫항이 2의 12제곱. 이게 첫 번째 항부터 계속 더하는 거죠. 첫 번째 항부터 계속 근데 난 이제 9번째 항부터 더하기 원하는 거니까 요 놈의 값을 빼주면 되겠네. 그럼 첫 번째 항부터 8번째 항까지만 계산한다면 1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첫 항은 A1이니까 2의 12제곱 1 마이너스 항이 8개니까 2의 8제곱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연놈에서 연놈 빼면 되는 거거든. 연놈에서 연놈 빼면 분모가 다 2분의 1로 똑같고 연놈에서 연놈 빼는 거니까 2의 12제곱은 사라지겠죠. 이 두 개 곱한 2의 4제곱분의 2의 4제곱입니다. 답은 2의 5제곱. 근데 이렇게 풀 필요는 없어요, 실제로. 그냥 9번째 항부터 그냥 더하는 거야, 9번째 항부터. 9번째를 첫 항이라고 생각하면 돼, 9번째를. 이걸 첫 항이라고 생각하고 공비가 얼마짜리냐면 공비는 여전히 2분의 1이 되니까 이 녀석 계속 더하면 1 마이너스 2분의 1의 9번째 항. 공비는 2분의 1 분모가 A9는 여기다 2분의 1 곱할 테니까 2의 4제곱이 되겠죠. 정리하면 2의 5제곱. 당연히 똑같은 값이 나옵니다. 항상 첫 번째 항부터 계산해야 되는 건 아니고 그냥 이놈을 첫 항이라고 생각하고 풀면 됩니다. A9를 이렇게. 자, 57번 봅시다. 자, 급수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9의 n제곱분의 분자가 1 더하기 3 더하기 3의 제곱에 3의 n제곱까지 더해져 있는 녀석이네. 그러니까 이 녀석의 일반항 9의 n제곱분의 점점점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되는 경우 이제 분자를 정리를 해야 되죠. 분자는. 그래서 분자는 등비수의 합이니까 정리하시면 3-1분의 공비가 3이니까 첫 항은 1 생략하면 3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지는 녀석이 되겠다. 그리고 나누기 9의 n제곱이 이 녀석이 2인 거니까 이쪽에다가 정리한다면 2 곱하기 9의 n제곱분의 3의 n제곱 마이너스 1인 거죠. 이걸 더하라 이거죠.
분자가 빼기로 돼 있으니까 다음은 이제 두 개를 나눠서 보면 되겠네. 시그마. 이 숫자 2분의 1을 그냥 밖으로 빼버립시다. 2분의 1 이렇게 돼 있고 9의 n제곱분의 3의 n제곱을 생각하면 앞에 녀석은 3분의 1의 n제곱 되는 거예요. 뒤에 녀석은 그냥 9의 n제곱분의 1 이렇게 되는 녀석이 있어요. 9분의 1의 n제곱. 앞에서 여러분들 해봤던 것처럼 따로따로 그냥 등비수열 계산해서 빼주시면 됩니다. 앞에 2분의 1이 있고요. 3분의 1의 n제곱은 1-3분의 1분의 첫항 3분의 1 1-9분의 1분의 첫항 9분의 1 목적은 계산 아니니까 계산하시면 16분의 12이 나옵니다. 16분의 12 따로따로 하면 된다. 자 58번은 뭔가 복잡하게 써있는데 뭔 소리냐 식을 차근차근 보면 시그마가 두 개 있죠. 시그마가 지금 첫 번째 시그마는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있대. 그리고 중괄호가 되어 있고요. 바깥쪽에 n제곱 되어 있고요. 그 중괄호 안에 시그마가 또 들어가 있고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4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그마가 두 개 있으니까 차근차근 하나씩 풀면 돼. 안에 쪽부터 보자. 안에 것만 본다면 4분의 1의 n제곱 즉 등비수열을 무한히 더하라 이거잖아. 등비 높수지 동그라미고 그 다음은 공비가 4분의 1이니까 1-4분의 1분의 첫 항도 4분의 1 그러니까 4분의 1 4분의 3분의 4분의 1이라서 정리하면 3분의 1 실제로 이 문제는 중괄호 안에가 숫자 3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시그마 m이 1부터 무한대까지 3분의 1의 m제곱 계산하라 이거죠. 오케이? 그럼 다시 등비수열이죠. 그래서 다시 등비수 공식에 따라 1-3분의 1분의 첫항 3분의 1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산하면 2분의 1 차근차근 풀면 됩니다. 59번의 별표. 그래서 등비수열은 일반항을 주고 계산을 하라고 하면 계산 자체는 매우 간단합니다. 공비만 살펴보고 공식에 대입하면 되는 거라서 59번과 같은 문제는 뭐냐 문제를 보면 급수가 두 개 주어져 있어요.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 n 더하기 1이고요. 그 다음에 제곱에서 더한 녀석은 3분의 1이래. 그럼 세제곱에서 더하면 어떻게 되니? 라고 자, AN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는데 AN을 다 더한 건 1이고 제곱에서 더한 건 3분의 1이래. 그럼 세제곱에서 더한 건 얼마냐? 이 문제는 조건이 없으면 못 풀어요.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냐면 등비수열이라는 조건이 있을 때만 풀 수 있어요. 만약 이 말이 빠져 있잖아요. 못 푸는 문제예요. 이거 가지고만은 찾아낼 수가 없어요. AN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런데 등비수열이라고 나왔으니까 자 AN이라는 수열은 등비수열이니까 이렇게 써져 있을까. AN은 첫 번째 항 곱하기 R에 n-1제곱으로 되겠지. 근데 이 녀석에서 더한 게 1로 수렴한다는 건 공비가 1보다 작다 이거겠죠. 공비가 1보다 작다. 등비수열 했으니까.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 식을 어떻게 쓸 수 있냐. 다음 등비수열은 수렴할 거고 어디로 수렴하냐 1-R분의 첫 항으로 수렴하겠죠. 그 값이 1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고. 그럼 이 녀석은 AN의 제곱은 각각 제곱한 게 될 거 아니야. AN의 제곱은 첫 항의 제곱 곱하기 R에 2n-2제곱 이렇게 써져 있을 거예요. 그럼 요놈의 첫 항은 A2, A1의 제곱이 되겠죠. 공비는 뭐가 되어 있어? R의 제곱이 되겠지. 여기 공비가 R이었으면 제곱한 거니까 이건 공비가 R의 제곱이 될 거란 말이야. 식을 다음에서는 1-R의 제곱분의 A1의 제곱이 3분의 1이다. 이 두 개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식 두 개고 미수 두 개니까 이제 풀 수 있고 R하고 공비를 찾아봐 봅시다. 어떻게 찾는 게 제일 편하냐? 자, 했으면 1-R분의 A1 1-R의 제곱분의 A1의 제곱 이렇게 있어요. 연립에서 푸는 방법은 여러 개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등비수열에 관련된 연립은 다 나눠서 풉니다. 나눠서 그럼 계산하면 A1, A1의 제곱이니까 분모 쪽에 A1 하나 남았겠죠.
그 다음에 이 녀석 1-r, 이건 1-r의 제곱이니까 인수분해하면 1 플러스 r만 남겠죠. 이 값이 이게 3분의 1이고 이게 1인 거니까 그대로 이렇게 써지겠네요. 이걸 찾아내는 게 더 편해요. 이거 넘겨가지고 더하기 빼기 해가지고 푸는 것보다 약분을 한 다음에 이걸 우선 찾으시고 1 플러스 r분의 a1은 3분의 1이구나. 그 다음에 다시 요놈하고 연립을 합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1차식이 됐으니까 훨씬 편하죠, 계산하기. 왼쪽에서 a1은 3 더하기 3r이고 이쪽에서는 a1은 1-r인 거니까 두 개를 빼면 0이 되고 2 플러스 4. 따라서 r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찾을 수 있습니다. r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a1은 2분의 3 이렇게 계산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문제는 an의 세제곱의 급수값을 계산하라는 거잖아. 그럼 첫 항이 2분의 3이었고 r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an의 세제곱이에요. 여기에는 첫 항이 요놈의 첫 항의 세제곱이 될 것이고 2분의 3의 세제곱. 공비는 요놈의 세제곱이 될 거죠. 식을 쓰면 이렇게 되는데 굳이 이거 쓸 필요 없이 첫 항도 이놈 세제곱하고 공비는 이놈 세제곱하면 되는 거잖아. 다음은 어디로 수렴하냐면 칠판이 너무 작아. 1 마이너스 원래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었으니까 그거 세제곱 하시면 마이너스 2분의 1의 세제곱이 공비가 될 거고 첫 항은 2분의 3이니까 역시 이놈 세제곱하기 첫 항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7분의 1 나옵니다. 어지러지하네. 자, 넘어가서 60번 좀 봅시다. 여기까지 다 하려고 그랬는데 조금만 하고 끝냅시다. 내가 몸 상태 너무 안 좋은 것 같아. 60번 볼게요.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이 등비급수의 수렴. 다시 한번 내용 정리할게요. 자, 등비급수라는 건 등비수열의 합을 얘기하는 거라고 있었고 등비수열은 일반적으로 첫항 곱하기 공비의 n-제곱이 될 거예요. 등비급수가 수렴하기 위한 조건은 공비가 어떻게 돼야 돼?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그냥 작아야 되지. 1이면 안 된다고 했었어.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은 공비, 여기서는 r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아. 경우가 안 들어가는데 추가적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수렴하냐면 첫 항이 0일 때도 수렴해요. 그렇죠? 등비수열의 극한에서도 어떤 하나의 항의 극한에서도 첫 항이 0인 경우에도 수렴한다고 했었지. 등비급수도 첫 항이 0이면 다 0이잖아. 모든 항이 0으로 수렴하겠죠. 이 두 가지를 따져요. 자, 문제를 보자. 60번 문제 어떻게 돼 있냐? 시그마 1부터 무한대까지 x-1, x-2의 n제곱이야. 자, 이게 하나의 항인데 뭐 n제곱 들어가 있으니까 등비수열이겠지. 그럼 이 녀석의 첫 항은 뭐야? 첫 항은 항상 n이 1일 때잖아. 그럼 얘를 집어넣은 첫 항은 x-1, x-2. 공비는 n제곱적에 있는 밑을 의미하는 거니까 x 빼기 2가 돼. 그래서 이 등비급수가 수렴하기의 조건은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첫 항이 0일 수도 있다. 이해됐어? 그래서 이것 또는 이것인 거니까 위에 쪽에서 풀면 x값이 당연히 2라고 2가 나오고 아래쪽 2 넘기시면 x의 범위가 1보다 크고 3보다 작죠. 그러니까 답이 요놈 또는 요놈인 거니까 이 두 개 합집합이잖아. 2는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1이 등호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오케이? 답에는 1 이상
3 미만이다. 그 다음에 합이 3일 때 x의 값을 구하라. 그러니까 이게 3으로 수렴한다 이가. 이 녀석이 3으로 수렴하면 x 값이 얼마니? x가 이 범위 안에 있어서 수렴한다 이거죠. 그 x 값 찾으라는 거고, 공식을 이용해서 1 마이너스 공비 x 마이너스 2. 첫항 조심해. 첫항이 x 빼기 1이 아니라 x 빼기 1 x 빼기 2이 아니야. 그 값이 얼마냐면 3, 1이에요. 그래서 분모 넘겨가지고 방정식 푸는 거예요. 분자를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돼. 넘어가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9 이렇게 돼. 마이너스 3x 없어지니까 x제곱이 7. 따라서 x값은 루트 7이거나 마이너스 루트 7 두 개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미 범위를 구해놨잖아. x가 이 범위 안에 들어가야 되지. 마이너스 루트 7은 안 되겠죠. 답은 루트 7이. 61번만 하고 오늘 마칩시다. 61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올 때 그 1단원은 프린트로 해서 했잖아요. 수업을 그거 좀 가져오세요. 오답 정리 좀 해야 되니까. 이 숙제는 토요일까지 해와. 많지 않으니까.